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계묘년 정사월 임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땐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는데,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몇 번째? 9번째 천간이 되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게 되면 물이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차가운 냉기 또는 차가운 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의 기운, 차가운 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냉장고에서 나온 물, 시원한 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사람이 사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유튜브에서 본 것인데, 영하 72도가 되는 곳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하 10도, 15도, 20도만 내려가도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영하 70도 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한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수의 기운, 냉기, 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기, 한기, 이 수가 관장하는 계절, 그래서 겨울, 추운 겨울인 엄동, 설, 한이 되는 것이다. 자, 주관하는 신은 겨울을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신. 옛날 태양사신기에서도 이 사신이 있었잖아요. 자청룡, 우백고, 주작,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수를 관장하는 것은 현무고, 색깔은 흑색, 검정색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북쪽이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 계절은 겨울, 그 다음에 엄동설안의 그러한 혹한의 계절이면서 주관하는 신 현무, 그 다음에 색깔은 흑색, 방향은 북쪽, 그 다음에 인의예지 신 중에서 수가 관장하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양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임수가 된다라고 하면, 또 반드시 음에 해당되는 수가 있습니다. 음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한 몸뚱이와 같은 것이다.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고요. 여자 또한 남자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반문을 제기합니다. 선생님, 요즘은요, 남녀가 같이 안 살고 비혼도 많고요. 독신주의도 많은데, 어떻게 남자 여자 없이 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개인 하나로만 봤을 때는 결혼 않고 혼자 살면 여자 없이 산다라고 하지만, 인류라고 하는 종족으로 놓고 봤을 때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후세를 낳을 것이며, 남자가 없으면 또 어떻게 후세를 낳을 것이냐. 그래서 남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을 해야지만 종족 번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음양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결혼 안 하니까 남자가 필요 없다, 결혼 안 하니까 여자,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됩니다. 물론 음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임수도 개수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양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음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다르다. 양수는 어떤 수? 큰 바다와 같다 해서 대해수, 작은 물이 아니죠. 굉장히 방대하고 큰 물이죠. 그래서 바다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고, 큰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 왕하지게 되면 임수의 특징은 어떤 수?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 이걸 갖다가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를 왕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성질을 갖다가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임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임수용신치용법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습니다. 우물 같은 개념이죠. 또는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또 보셔도 되겠고요. 가톨릭에서는 성수죠. 성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한데 기도 지낼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왕해도 물이 넘쳐서 큰 물이 범람해서 큰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개수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한 성질은 나타나지 않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함, 청진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가 아닌 개수의 특징이자 핵심이 되겠습니다. 개수는 절대 탁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 개수고, 기독교에서 성수로 쓰는 것이 개수라고 하면 성수가 탁하면 안 되겠죠. 하늘의 기도드리는 정화수가 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많이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는 신왕하게 되면, 임수는 신왕하면 무토 병화를 쓰지만 개수는 신왕하게 되면 간목과 병화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이 신약할 수도 있죠. 임수도 신약할 수 있고 개수도 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금을 얻어서 금생수, 즉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간 약하니까 무조건 금이 좋다 이렇게 하지만, 금도 양금인 경금이 좋으냐, 아니면 음금이 신금이 좋으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월령월지라고도 하고요. 왜 월령월지가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 한열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 좋은 사주가 되고, 중화를 이루면 그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좋으냐 나쁘냐, 이제 가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중화가 된 사주다.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켜야 되느냐?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잘 되어야 된다. 이 왕쇠, 한열을 중화시킬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월령, 월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월이 되겠죠. 4월이라고 하는 절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입하라고 하는 거,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입하가 되어야지만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관문, 그 다음에 임묘진 동쪽에서 사오미 남방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하가 되면서 4, 5, 미월은 또 어떤 계절? 여름이 되죠. 여름, 화왕절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겠죠. 물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이라고 합니다. 화토, 동궁하니, 화토가 모두 세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면, 예컨대 병화가 4월에 태어나면 걸록격, 무토도 4월에 태어나면 편인격이 아니라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가 왕하게 되면 염상절이라고 돼. 그래서 여름은 염천지절 또는 염상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이 단어를 꼭, 여름은 이 단어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굉장히 뜨겁다, 사하라, 사막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식 사우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지무지 뜨겁고 살을 파고드는 듯한 그 엄청난 열기에, 쉽게 말하면 40도, 50도 넘어가는데 아스팔트 위에 햇볕 쨍쨍쨍쨍 받아가면서 서 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줘야 돼. 수가 있어서 있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때 수는 뭐 어떤 거를 중화시키는 거죠? 한열을 중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이 오행으로는 화가 왕하니까 수가 있어줘야지만 왕쇠의 중화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겠죠. 물이면서 수는 차가운 냉기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4, 5, 미월에는 눈을 씻고 뭘 찾아봐야 된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인데, 가끔 이제 오늘 이제 일간이 임수잖아요. 선생님, 임수 일간이 수니까 뭐 수는 더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됐죠. 그것은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라고 했죠. 일간이라고도 하고요. 일주라고도 이렇게 주인 주자를 써서 일주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입주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같은 거예요. 임금.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심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수 스스로 수라고 해서 스스로 조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4월에 이렇게 화가 왕할 때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4월은 아까 어떤 계절?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수는 4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일간 임수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4월은 임수 스스로가 약한데 화가 왕하게 되니 화다수가, 그러니까 그 작은 수가 금방 또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조후하지 않으면 화가 계속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일간이 임수니까 임수 수를 얘를 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오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로 화를 조절시켜 줄 수 있는 임수라든가 개수는 별도로 있어야 돼. 이 임수, 일간 임수하고 연간에, 월간에, 예를 들어서 시간의 수가 있다. 이거는 별개인 거죠. 얘는 임금인 것이고, 얘네들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신하인 것이죠. 같은 임금의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죠. 순차적으로 큰 아들, 작은, 그러니까 양령, 효령, 충령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적장자, 예를 들어서 세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얘는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는 왕이 되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드렛 일은 뭐다? 일간인 임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신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임수라고 해서 임수 스스로 조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임수 개수는 있어 주어서 이것들이 조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비겁이 필요한 거죠. 비견이라고 해서는 임수와 개수 같은 것인데, 일간 임수 개수일 때는 특별히 임수를 써야 된다, 개수를 써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금이 세력이 있으면 개수가 더 좋을 것이고, 금이 세력이 좀 미약하다라면 임수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육의 공이라든가, 도세주옥한다라든가, 보강의 개념은 임수 스스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갑을 먹은 개수, 무토기토 개수, 그 다음에 경금신금, 임수 쓴다. 병정화, 임수 쓴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하지만 임수, 일간, 개수,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 일간은 다른 비견, 갑자기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고 개수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조후를 하기 위해서 썼을 때는 개수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 겁재인 수를 넣게 되면 얘는 화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나 일간 임수도 4월의 절지, 개수도 4월의 절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수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로 신유금을 얻어도 좋을 것이고요. 신유금 이렇게 써야죠. 지지는 신유금을 얻어서 일간 임수 개수가 통근하는 것도 좋고, 해자 수가 있어서 통근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떤 분들 수를 얻는 것이 통근하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는 것이, 금 중에서도 유금보다는 신금이 있는 것이 더욱더 공력이 더욱 크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4월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화가 왕하기 때문에 비견겁재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성인 금 또는 비견겁재인 지지를 해제수가 있어서 천간에 투출한 임수개수는 지지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뿔이 통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는 1번 일간의 특성, 2번 월령의 특성, 3번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사화는 체음, 용, 양이 되죠.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한다. 일간 임수가 월지 화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건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죠. 아극자라고 하죠. 내가 극한다고. 나 아자 극할 극자, 사람 자자 놈 자자 이렇게 쓰죠. 아극자. 그래서 아극자는 내가 극하는 것이라고 해서 육친으로는 재성이라고 하고, 재성은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재가 되는 것이니 오늘은 편재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단 4월은 화가 왕한 반면 수는 약하죠.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구조 또는 신약 제왕한 사주 구조가 된다. 재다 신약 또는 신약 제왕이라는 것은 일간이 약한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재성이 약한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니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왕에서 범담하고자 하는 충분한 성질이 드러날 때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4월은 임수가 절지에 태어나서 약하고 화가 왕에서 재다신약한 구조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약한 임수가 더욱 극을 받겠고, 만약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편관격의 재살 태왕한 사주 구조가 된다. 재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다신약하고 살중신경을 둘이 뭉실뭉실 뭉쳐놓은 것이니 재다신약보다도 나쁜 것이고 살중신경도 나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다신약은 재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무토를 화살해야 된다. 그리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금상 좋은 것이죠.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경금은 인성이죠. 편인이 되죠. 편인격. 그래서 요게 재성을 갖다가 인성을 얻게 되면 이 인성이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니 임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4월에 화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화가 극을 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기가 마음 놓고 생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합니까? 예를 들면 옛날 6.25 때 피난을 가는데 적군이 내려오는 입장에서 갓난 아이를 얻고 가는 엄마가 아이가 울라고 하니까 그 적군이 지나가는 데서 숨어서 아이한테 젖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주죠. 그 애기한테 젖을 물리고 하려면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된 상태에서 애기한테 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잘못하면 총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그래요. 경금이 인수라고 하는 자식을 생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자꾸 공격하고 있으면은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한테 배부르게 젖을 줄 수가 없다. 배부르게 먹일 수 없는 것과 같다. 반드시 저 적군을 갖다가 물리쳐 줘야지만 얘가 좀 적을 갖다 누군가가 물리쳐 줘야지만 이 경금이 임수를 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임수라든가 같은 개수가 있게 되면 임수 개수는 얘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경금은 그만큼 사화의 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금이 임수를 생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 경금 또는 개수 경금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 물론 임수 입장에서 얘는 편재, 얘는 정제가 되는 것이니까 정편정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재다신약이 더욱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 투출하게 되면 재살태양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임수 입장에서는 묘목은 상관이 되는 것인데, 자 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죠. 수의 입장에서는 수생목하는 것이지만 일간 임수가 약할 때는 목이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데 못된 자식이 엄마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목이 화를 생하게 되고, 화는 다시 펄펄 끓게 되면 수는 더욱더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다행스럽게 연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는 뭘 하죠?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성금이었기 때문에 임수도 개수도 보다 생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다행스럽게 일지에 진토를 받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진이 수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임수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개수가 묘해서 수가 고갈됐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사실 잘못 본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임수개수가 뿌리들 곳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바로 임수개수 고갈돼서 날라가 독수건, 배수것은 독수오건이 되거나 아니면 화다수갈이 돼서 저 임계수는 날라가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술토는 건토이면서 건토가 되죠. 수기를 갖다 완전히 빨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구조이지만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임수개수가 통근할 수 있지 임수개수가 묘지에 들어가서 약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백고대살이니까 성질이 더럽다 아니에요. 이렇게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핵심 어디 있어? 이 진토예요. 진토가 있기 때문에 임수개수가 뿌리를 내리고 그나마 연명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백고대살이라서 안 좋고 진이 수의 고지니까 안 좋고 이건 다보다 낭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생시 경자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었죠. 임수 입장에서 자는 양인에 해당이 되죠. 양인. 그 다음에 요 지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되지만은 신자 신금이 없죠. 자진 반합이라고 하죠. 자진이 반합해서 이것도 수국의 형성이 되죠. 사중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경금은 수를 생할 수 있죠. 이거 의외로 화가 왕한 왕절이지만 이거 굉장히 신강사주가 되어 버렸다. 신강한 사주가 되었기 때문에 일간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자진합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이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죠. 해수는 임수 입장에서 저건 녹이 되죠. 월지에 쓰면 걸록이라고 하겠지만 녹을 얻었기 때문에 임계수가 다 뿌리를 얻었죠. 경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금, 사에 통근할 수 있는 신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외로 신강사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신축시가 되면 경자시, 신해시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축토도 어떤 또 그죠? 습토죠. 진토도 습토죠. 사의 뿌리를 둔, 축의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경자시, 신해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 불약 또는 오히려 신강사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자, 이제부터 반대가 될 겁니다.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임수 일간을 뺀 임수 개수가 있죠. 하지만 이 임수 개수가 뿌리를 어디에만 두고 있습니까? 진에만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운이 가서 진술충을 딱 때리게 되면 천간의 수가 임계수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뭐 개수 세 가지고 수가 3개니까 신강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계묘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갑진시가 되면 일단 수의 고지인 진토 2개가 있죠. 임수 개수가 진진 모두 뿌리를 둘 수 있죠. 어떤 분들 진지자형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진진자형이 일어나면 그냥 토가 2개일 뿐이고 그냥 토가 형하면 토가 좀 왕해졌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가 여기가 진시가 아니라 술시였으면 이건 문제가 돼요. 경술시가 되면 이거는 진술충을 때리죠. 진술충이 때리면 여기에 진중에 있는 개수가 한몰이 되면 임개수가 진에 통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간신이 경금의 생을 받기 때문에 갑진시는 진진의 뿌리를 둬서 임개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 미약하지만 세력을 얻었다고 보시면 경술시는 뿌리가 완전히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을사, 병호, 정미시 모두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이거 4월에 병화도 줄 때 있죠. 정화 있죠. 화 있죠. 이거 화가 세상에 왕하죠. 그래도 진토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술이었다면 오술합 그러면 임계수는 금방 증발돼서 없어져 버렸죠. 증발돼서 없었다는 뜻은 뭐예요? 병약하거나 나약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거나 그죠? 굉장히 신경질적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신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 의외로 신금하고 사하고 합을 합니다. 사신합수가 되죠. 4월이라 하더라도 잠깐만 무신시를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여기다 써야 됩니다.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사진 합수는 되지 않습니다. 신진 이거는 신진 합을 이용 합력을 된다고 볼까 안 된다고 볼까 이게 말이 맞지만 이 정도는 저는 합력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죠. 신에 통근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임수가 진 신진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무토 사중부터 투출해서 칠살격 진까지 통근하게 되면 이거는 무토가 굉장히 왕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경자신의 시 같으면 남자면 뭐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자 같은 경우 무기미 대운을 지나서 금순으로 가게 되면은 차라리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신시 도 나쁘지 않겠고 갑진시, 병호시 정도도 나쁘지 않겠다고 보지만 병호시가 되게 되면 이 초년운이 좀 안 좋은 것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딱히 어떤 생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유대원 묘유충도 있고 고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태기를 해야 한다면 일단 요런 날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다른 날 더 좋은 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만약에 양수가 이날 터져서 이날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남자 같으면 뭐 자시, 해시 또는 뭐 진시 정도 잡아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